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상 김지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계신 제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 업무상 질병 승인 과정에 있어서 알고 계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내심혈관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평가 기준 딱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업무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업무시간이라는 건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일찍 가서 이제 좀 준비를 하는 준비 시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느라고 이제 실제 계약상의 근로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시간 그리고 처음 그 준비 시간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어떤 실제 근로 시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요 실제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좀 이 정도로 근무를 했다라는 거 증명하시는 거 산재 인정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요. 반드시 어떤 명확한 증거가 없으셔도요.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 같은 어떤 간접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공단이 그것도 역시 중요한 평가 근거로 활용을 해요. 따라서 근로시간이 긴 경우, 그 다음에 그 어떤 업무적으로 이제 오래 근무하시느라고 이 내심혈관계 질환이 발병되었을 것 같다라고 의심이 가시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증명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 사항들 꼭 숙지해 주시고요. 야간 근로 같은 경우에요.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 6시, 새벽 6시까지의 근로 의 경우에는 30% 정도를 근로시간을 더 이제 근로를 했다고 가중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택시기사 같은 분들 있죠. 택시기사 같은 분들도 이제 밤에 근무 많이 하시니까 좀 뇌출혈 같은 거에 노출되시기가 조금 쉬운 어떤 직종에 속하세요. 그래서 이런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간 평가할 때 타코미터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경비 서시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밤에 근로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된 휴게 공간이나 수면 공간이 좀 있는지, 그리고 몇 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이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도 공단이 판단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유념해 주세요. 내심혈관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다, 즉 산재다라고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어떤 접근 방식이 있어요. 즉, 첫 번째 방향 같은 경우에는 돌발성 과로입니다. 돌발성 과로 같은 경우에는 증상 발생 전, 뭐 예를 들면 뇌출혈이면 뇌출혈로 쓰러지신 그 시점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그 증상 발생 이전 24시간 동안 어떤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했던 사건이 있었는가를 봐요. 예컨대 뭐 동료 근로자들이 뭐 집단적으로 뭐 폭행을 했다거나 이런 이제 본인이 예측하지 못했던 굉장히 극심한 뭐 물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업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벤트, 즉 돌발적인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돌발성 과로 판단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돌발성 과로 다음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단기적 과로예요. 단기적 과로 같은 경우는요, 공단이 평가하는 기준이 그 증상 발생 전 일주일 동안, 즉 7일 동안 어떤 이전에 근무하셨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를 했다. 그러면 단기적 과로에 해당을 하고 업무상 질병이 맞으니 산재 승인해달라라고 좀 주장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만성적 과로입니다. 요 만성적 과로가 실무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은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해요. 만성적 과로의 판단 기준은요, 증상 발생 전 12주 동안 평균적으로 그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 그 이전보다. 요게 이제 판단이 되시면 만성적 과로로 좀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60시간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 60시간 근로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과로에 해당하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52시간은 초과를 한다. 요게 확인이 된 경우에는요, 공단이 어떤 업무상 가중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업무상 가중 요인에는요, 근무 일정이 좀 예측이 어려운 업무들 있죠. 스케줄이 뭐 그때그때 변동이 심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측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계속 적응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 아니면 뭐 굉장히 추운 곳에서 근무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뜨거운 곳에서 근무를 해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온도 변화가 좀 극심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시는지 어떤 열악한 작업 환경인지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대제 근무나 아니면 출장이 너무 잦아서 이제 시차 적응이 조금 많이 어려운 업무, 아니면 육체 노동의 강도나 업무량이 너무 이제 사람을 혹사시키는 업무인지, 아니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좀 버텨내기 힘들다, 이런 게 인정이 되는 경우인지, 이런 가중 요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52시간 이상이다, 이 경우에도 만성적 과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 아직까지는 암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그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뇌심혈관계 질환이 산재에 인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시면 이제 사망이나 쓰러져 버리셨거나 조금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다 보니 이제 가족분들 혹은 본인 스스로도 이제 경황이 없으실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조금 우왕좌왕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혹시라도 그런 어떤 돌발성 이벤트에 업무상 요인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 바가 있는지를 증명하고 그 법이 정한 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 산재 전문 노무사들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가족분들 혹은 이제 본인께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거나 어떤 뇌심혈관계 질환 진단을 받으신 경우라면 산재 인정 가능할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혹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노무법인 이사 찾아주세요. 저희 노무법인 이사는 산재 전문 노무사들로 이루어진 산재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